58페이지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여기 할 차례인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에 2차적으로서 일정 금액 초과하였을 때 과세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1차적으로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전번 시간에 배웠던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 가지고 복습해 드릴게요. 자, 복습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 페이지에 에 대한 내용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89페이지요. 189페이지 보시면은 챕터 3 해가지고 재산세 나오죠. 재산세에서 뭔가 적어져 있을 거예요. 적어져 있다는 것은 배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으로서 복습하는데, 먼저 재산세에서 뜻에 대한 으로서 재산세는 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법에서 열거된 과세 대상, 여기서 법에서 열거된 과세 대상은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에 대한 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 지방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을 볼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재산세에서 재산은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하니까 시, 군, 구세. 그리고 재산세에서 납세지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나와주고요. 그리고 부가 징수 방법에 대한 이유로서는 보통 징수다. 보통 징수니까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다 라는 내용이 보통 징수.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징수하니까 신고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가산세 규정은 없다 이렇게까지 연결되겠죠. 그리고 모든 세금은 가상금은 있어요.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세금이니까 가상금 규정은 있으나 가산세 규정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뒷페이지에서 네모 2번 에서 과세 대상에 대한 이유로서는 방금 했던 거 재산을 말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이유로서 각기 재산마다 뜻이 적어지는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재산에서는 어떤 재산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적어져요. 거기서 먼저 토지에 대한 내용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토지였으니까 미등록 토지까지 포함한다 라는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건축물, 이 건축물은 주택 건물을 제외한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이니까 주로 말한 것은 상가 건물, 공장 건물을 말한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산세에서는 가장 기본적 내용이 물건별 과세예요. 물건별 과세니까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합쳐서 세액 산정한 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세액을 산정한다 라는 의미로서 건축물별 세액 산정이죠. 건축물별 세액 산정됨으로 인해서 건축물로 문장에서 끝났고 재산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그때 세율은 0.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은 이 주택 단어 안에는 숨어있는 내용의 의미가 있죠. 숨어있는 내용의 의미는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주택 단위 안에 숨어 있어요. 여기다 숨어 있는 것을 떼어낸다면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물건으로서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쳤으니까 합친 것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에 대해서 나오는가 이제 볼 때 문장에서 주택 이 단어만 있으면 세율로 물어볼 때는 누진세율 하시면 돼요. 일반 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 고급 주택도 재산세에서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농가주택도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됩니다. 그리고 세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한 사람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세액 산정에 대해서는 물건별 과세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택마다 세액 산정으로서 주택별 세액 산정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별장인데 이 별장에 대한 내용도 주택에 따라서 과세하는데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별장은 세율에 대해서는 4% 비례세율이다 라는 이유로서 나와 주고요. 그리고 또 D페이지에서 192페이지에서 니은 주택의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때는 바닥면적의 10배까지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동그라미 4번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겸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어느 부분을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문장에서 한 동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면서 끝말로 가시면 돼요. 끝말에서는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한 구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한 사람 소유권자라고 생각하면서 한쪽에 몰빵시킵니다. 한쪽에 몰빵시키니까 주거 부분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선박은 모든 배,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사람이 탑승, 조종되는 비행기가 항공기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194페이지에서 과세 대상 토지의 구분 이 내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서 과세되는 그 구별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문제가 한 문제 나온 파트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84페이지서부터 212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의 한 18페이지 정도로 설명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7개로 기억하셔야겠어요. 7개 기억하면 문제는 다 풀릴 거다 하면서 7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 토지 활용도가 있는 지역의 용도가 일치했다면 분리과세, 토지 활용도가 농지랄지 목장, 임야였다면 그때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봤을 때는 0.07% 됩니다. 그리고 공장용 토지일 때는 세율로 물어봤을 때 0.2%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시내 녹지 지역 내의 농지다 이랬으면 지역의 용도는 녹지, 토지 활용도는 농지. 그러면 일치했죠. 일치함으로써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나오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군가 도시지역 방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시내 공업지역 내의 공장용 토지 이렇게 했으면 지역의 용도는 공업, 토지 활용도는 공장이니까 일치했죠. 일치함으로써 분리과세다. 세율로 물어본다면 이때는 0.2% 됩니다. 그리고 또 임야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임야가 나오는데 그 임야에 대한 내용이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
아니면 물 관련된 구역 내에 임야가 있었다면 그때는 분리 과세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 지구 내에 임야다 이랬으면 분리 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 소유의 농지였다고 하였을 때 법인은 형체가 없음으로써 그 농지에 대해서 실제 용농에 사용될 수 없어요. 이때는 이 농지에 대한 내용은 실제 용농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합산가입니다. 그런데 법인 앞에가 해당되는 그 법인의 업종이 나와요. 그 업종과 농지가 일치했다면 그때는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법인 소유의 농지다 이랬으면 농업, 농지, 업종 일치했으니까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농지니까 0.07%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제조업, 법인 소유의 농지다 이렇게 나왔으면 제조업에 대한 내용은 2차 산업, 농지는 1차 산업, 업종 불일치했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으로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종중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종합합산인데 공장 토지만큼은 불일치하였을 때 그곳에서 만들어서 판다 라는 이유로서 영업토지로 봄으로써 별도 합산입니다. 이제 공장 토지는 불일치하였을 때 별도 합산, 공장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불일치하였다면 종합 합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이로서 예를 들어볼 때 시내 상업지역 내의 농지다 이렇게 나왔으면 지역의 용도는 상업, 토지 활용도는 농지, 불일치했죠. 불일치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의 농지는 종합합산가입니다. 또 다시 시내 상업지역 내의 공장용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지역의 용도는 상업, 토지 활용도는 공장으로서 이 공장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만들어 판다는 이유로서 영업토지로 보기 때문에 별도 합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초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초과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 이러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서 영업에 관련된 토지예요.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장사에 관련된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다라고 생각하였다면 그때는 별도 합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볼 때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넣으면서 끝에가 차고용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 차고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영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별도 합산으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운전 학원의 자동차 학원에 딸린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영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별도 합산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대한 이유로서 산업에 관련된 토지예요. 산업과 관련된 토지는 토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 이렇게 나오면서 세율로 물어본다면 0.2%입니다.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은 4개로서 구성되는데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토지. 여기서 특정 목적에 대한 내용은 군대 쪽이에요. 군대 쪽이니까 문장 쭉 가볼 때 국방상 목적 아니면 방위산업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에너지 자원 공급, 방송, 통신, 교통, 기반 산업에 관련된 토지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에서 분리과세인데 먼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염전 나왔으면 이건 소금이죠. 소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이렇게 나오죠. 또 전기 개발 이렇게 나왔으면
전기 사업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대한 내용은 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에너지 자원이죠. 에너지 자원으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분리 과세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통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 쭉 가볼 때 끝에서 터미널,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교통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 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내용인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내용은 주거 개발을 말합니다. 주거 개발이니까 주택 사업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 주택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때는 분리 과세다. 영업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택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영업으로 본다 생각하시는데 영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거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간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 과세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 경제 발전 공익성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도 분리 과세 이렇게 나오죠. 여섯 번째로서 문장을 쭉 가보니까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이렇게 나왔으면 분리 과세.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4%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서 마지막으로서 종합합산. 종합합산에 대한 것은 맨 땅이니까 나대지에 대한 내용 종합합산. 무허가 건물의 토지분 선세를 과세할 때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그 건물이 없는 걸로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맨 땅으로서 나대지니까 종합합산갑니다. 결과적으로서 무허가 건물에 딸린 토지는 종합합산, 잡종지에 대한 내용도 종합합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교재상으로서는 212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212페이지에서 납세 의무자, 저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나온다면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먼저 원칙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기준일 시점에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산세는 매년마다 과세하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저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날짜 보시면 돼요. 날짜 볼 때 잔금 지급 날짜가 6월 1일 전에 있다고 했으면 그때 연도의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된 내용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매도인.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고요. 이제 예외상 갑니다. 예외상은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문장을 쭉 가볼 때 공유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그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맨 위에 문장에서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저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1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문장을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공무상 소유자로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가로에서 상속 단어가 있고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그때의 저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로 되고요. 그리고 3가로에서 국가 이 말 나오고 그리고 연부 이 말 나오고 무상 요 세 단어가 다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는 국가, 연부, 무상 요 세 단어 중에서 한 단어도 빠지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부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이 말이 있으면 연부 뜻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매수계약자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이 말이 있으면 매수계약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4가로에서
채비지,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납세자는 사업 시행자. 그리고 5 가로에서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다면 납세자는 사용자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뒷페이지로 가볼 때에 216페이지에서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을 물어본다면 부동산인 경우는 시가편의 곱하기 공정, 이 공정이란 말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말하는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란 말이 재산세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 없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에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안 적어졌습니까? 네. 그럼 거기까지 있는 모양이네요. 거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충분하게 종합부동산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보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의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나와주냐면 258페이지에서 나와져요. 258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나오는데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의 단어를 먼저 봐야 돼요. 단어를 먼저 보는데 단어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적어져 있죠. 이 적어진 내용을 보고 생각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세자 앞에 부동산이라고 적어졌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토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겠죠. 또 건축물도 들어가고요. 또 주택에 대한 내용도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는데 부동산 앞에가 단어가 뭐였어요? 합자 있죠. 합자 있으니까 합쳐진 것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다 라는 이로써 재산세하고 연관됐어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도 과세하거든요. 1차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재산세로서 과세하고 2차적으로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입니다. 그럼 여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하고 연관됐으니까 방금 복습했던 재산세의 내용을 보니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과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합친 것은 누진세율이고요. 합치지 않는 것은요. 비례세율로 갑니다. 그 내용까지 알고 이 단어에다가 맞춰보니까 여기는 합친 거예요. 합친 거니까 누진세율 적용된 것이 종합부동산세에 관련이 있다. 그런 것을 이 단어에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릴 때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과 누진세율 두 개 가지고 있다겠죠. 거기에서 비례세율 된 것은 합친 것은 아니고요. 누진세율 된 것은요 합친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물건은 종부세 관련 있다 없다. 자, 여기서 어떤 나라에서 보였어요? 합자. 저 이제 세법 공부하지 않아요. 한글 공부합니다. 한글 공부해 보니까 얘가 뭐가 있어요? 합자 있잖아요. 합자 있으니까 뭐 합친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진세율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따로따로 되는 비례세율은요 과세하지 않겠다. 이 알려준 것이 이 단어예요. 그럼 이제 아는 것은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물건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다. 이걸 그 단어상으로서 알려준 거죠.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있는 물건, 관련 없는 물건 요 내용은 문제 잘 나와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구성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관련 있는 물건, 없는 물건 구별,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문제 낸다는 얘기예요. 이제 관련 있는 물건, 없는 물건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종합부동산세란 단어를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자 나왔으니까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종부세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선다. 2, 3, 4, 5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험은 객관식일 거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이 단어가 안 적어졌을까요? 물어본 제가 병신입니다. 여기다 답변할지 뻔히 알면서 제가 물어봤나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졌으니까 합자 보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내용으로서 먼저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서 과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방금 복수해 보니까 분리과세, 또 종합합산, 또 별도합산 이 내용으로서 과세되고 있죠.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이 단어가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맞춰볼 때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겠죠. 이건 합친 것이 아니니까. 여기는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 이래도 됩니다. 또 다시 종합합산. 여기서 합자 단어 있잖아요. 여기도 합자 단어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종부세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이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거니까 소유자에게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별 합산한다. 이렇게 나오죠. 소유자별 합산해서 공시가액이 5억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까지 기억하세요. 종합산의 기준금액은 5억입니다. 5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별도 합산, 별도 합산에 대한 여기서 합자 보이죠. 여기도 합자 나오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서 적으실 거예요. 적으실 거니까 합자 일치했음으로써 이건 종부세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적용이 됨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도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니까 소유자별 합산하여서 공시가액이 80억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의무 부여하는데 기준금액 숫자까지 기억하세요. 여기서 80억 초과입니다.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 이제 문장을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그 적어진 글자에 대한 문장에서 건축물로 끝났어요. 건축물로 끝났다고 한다면 재산세에서 세율에 대한 내용은 0.25%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건축물로 끝났다면 세율에 대해서 0.25%니까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로 인해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다. 이 내용으로 나와 주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을 딱 보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건축물로 끝났는가 토지로 끝났는가를 구별하세요. 그건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죠. 건축물로 끝났다면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토지로 끝났다고 하였으면 그때 토지에 대한 내용이 분리과세인가 종합합산인가 별도합산인가 구별하셔가지고 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대한 내용이 종합부동산세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택, 방금 복습할 때 이 주택에 대한 이 단어 안에는 하나 의미가 숨어 있다겠죠. 숨어 있는 의미가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이 단어 안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내용을 띄어내잖아요. 띄어내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물건으로서 보는 것이 주택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주택에 대한 이로서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합친 거죠. 합쳤으니까 종부세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함으로써 소유자별 합산이에요. 소유자별 합산에서 주택 공시가액
대상에 대한 내용이 6억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부여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기준금액까지도 기억하세요. 기준금액은 6억입니다. 주택은 6억, 토지에서 종합 합산되는 건요 5억. 구별할 수 있겠죠.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재산세로 가볼 때 재산세에서 별장, 이 별장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해요. 주택으로 과세됨으로써 주택에 따라가는데 세율만 안 따라가요. 나머지는 다 주택에 따라가요. 세율만 4% 비례세율입니다. 그럼 여기 별장에 대한 내용은 요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요 주택에는요 포함되겠다, 제외되겠다. 예, 제외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녀석은 제외됩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왜? 원인은요 4% 비례세율이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중간이든 끝이든 고급 오락장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해원제 골프장 나왔어요.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없다. 토지로 나오든 건축물로 나오든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세율로 물어본다면 4%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이 단어 나왔으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볼 때 여기에서 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은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빌려주고 돈 받죠.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상가적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적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이 적어져요. 그런데 그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페이지로서는 거의 한 3페이지 정도, 어떤 교재에서는 5페이지 정도로서 그 내용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3페이지, 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여야 되는데 그 3페이지, 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말 잘못했네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 저 같은 짠 거는요 기억 못해요.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은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거기에서 262페이지 보세요. 262페이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화학습 넣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취득 임대주택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심화학습에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저 위는 임대주택으로서 과세되는 경우고요. 밑에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예요.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 있는 것이 262페이지서부터 265페이지 적어지고 또 뒤에서 266페이지에서도 적어지고 그리고 268페이지까지 적어진 것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5페이지네요. 5페이지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 있겠죠. 하나 저 같은 또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차라리 저는 복골복 해요. 복골복 해가지고 거기에서 임대주택 이 단어 딱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복골복하고 문제 풀 겁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 나오면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런 이유로서 하나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에 대한 이유로서 이 내용이 문제 잘 나온 쪽이에요. 잘 나온 쪽인데 여기서 문제는 잘 나오지 않으나 혹시 모르니까 이 말은 해줄게요.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및 사택,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및 사택에 대한 내용은 복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택 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이니까 주택이 아니겠죠.
미분양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장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을 보고 저희들은 등록 문화재 주택 그래요. 이건 문화재 주택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종부세 관련 없는 물건, 있는 물건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은 이제 외워야 되는 모양이다 하면서 이걸 외우려고 하신 모양인데 외울 때에 종이에다가 막 적고 외울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연로해서 암기가 안 돼. 암기해봤자 금방 잊어져.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 암기가 안 된 것은요, 연식이 짧으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이나 암기 안 된 건 둘 다 똑같습니다. 아닐까요? 한번 연식이 짧으신 분한테 여쭤볼까요? 여기 계시네요. 저기 뒷분 남자분 모자 쓰신 분, 네, 암기 돼야 한대요. 물어본 제가 병신이에요. 답 많을지 뻔히 알면서 제가 여쭤봤네요. 암기 안 돼요. 암기 안 되니까는 나는 암기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암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암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푸시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느껴요. 머리에서 암기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낍니다. 몸으로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험장에서 잊도 안 해요. 그 내용으로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길 바라고요. 그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뒷페이지에서 문제가 있죠. 269페이지. 26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 확인 예제 나와요. 확인 예제에 대한 일로서 볼 때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 것은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별장 나왔죠. 어떨까요? 종부세 관련이 없겠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2번 가보니까 사회복지사업자의 복지시설이 소비목적. 자, 이 소비목적이란 말은 자가 소비를 말합니다. 자가 소비니까 자기 스스로 소비되는 농지란 얘기예요. 여기서 연도에 대한 숫자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연도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그 숫자 볼 필요 없이 여기서 포인트 잡는 것은 소비란 단어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럼 여기는 자가 소비되는 농지니까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예요.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니까 이때는 토지 생산성이 높음으로써 분리과세 세율은요 0.07%. 그럼 여기는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 보니까 끝에 건축물로 끝났죠. 그러면 종부세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러고 되겠죠. 또 4번도 건축물로 끝났죠. 관련이 없고요. 5번에서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의 토지 뭘로 끝났어요? 토지로 끝났죠. 토지로 끝났으니까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종합산인가 별도합산인가 분리과세인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보니까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토지분산세를 과세할 때 그 건물이 없는 걸로 본다겠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요 맨땅 나대지니까 종합합산입니다. 종합산에 대한 일로서 종부세 관련이 있겠죠. 답은 5번 됩니다. 또다시 뒷페이지 가봅시다. 뒷페이지에서 287페이지에 대한 내용의 문제 하나 또 풀어줄게요. 287페이지에서 문제 2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모두 고른 겁니다. 아닌 겁니다. 기억. 기억에서 글자 막 갈라는데 거기에 돌려놨는데 어떤 단어가 딱 튀어나와요. 종종.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 과세. 그러면 종부세에 관련이 없겠죠. 페이지는 287페이지. 밑에 숫자가 287이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페이지는 펼 정도 됐을 건데요. 아직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니은 갑시다. 니은에서 보니까 연도 나오죠. 볼 필요 없어요. 뒤로 쭉 보니까 문장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나오죠. 자, 이 임야가 물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죠. 그럼 이때에 대해서 뭘로?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이때 종합부동산세에 관련이 없다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1차가 비과세였으면 2차도 비과세입니다. 1차가 감면이었으면 2차도 감면이에요. 그럼 여기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되겠죠.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니을,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고급 오락장 나왔죠. 고급 오락장 나왔으면 토지로 끝나든 건축으로 끝나든 그건 볼 필요 없이 고급 오락장 단어만 보자마자 종부세에 관련이 없다 이러시면 됩니다. 여기는 관련이 없죠. 그럼 관련 없는 거에 대한 이유로서 전부 다 들어가겠죠. 답은 5번 됩니다. 하나 더 풀어줄게요. 하나 더 풀어주는데 거기에서 하나 조심하실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여기서 소유자별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 아니에요. 여기 각기 개인별이라는 얘기예요. 개인별로서 합치는 거지 여기 부부 합산이 아니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에 대한 내용은 일심동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부부 일심동체 아니에요. 각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시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할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담이나마 말씀드릴게요. 결혼하여 가지고 3개월 동안은 일심동체일지 몰라요. 하나 3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 사람이 팔짱끼로 들어온다면 저 같은 경우는요 뒤로 물러나시게나 이렇게 하고 갑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부부는요 이게 일심동체가 아니라 따로따로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부부가 나왔을 때는 2로 나누세요. 2로 나눠 가지고 그 산출됐던 숫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6억을 안 됐다면요 둘 다 납세무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으로서 하시면서 이제 문제 봅시다. 3번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닌 겁니다. 자, 기업,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 차고용 토지 나오죠. 자, 이 토지는요 영업이죠. 영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은 기준금액이 80억이에요. 자, 80억 초과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때에 대한 내용 종부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니은. 니은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부부 나왔네요. 부부 나왔으면 이제 숫자가 나왔을 때 2로 나눌 준비하세요. 자, 여기에서 1주택의 공시가액이 10억이다. 2로 나누면 5억씩이죠. 5억씩이니까 6억이 안 됐음으로써 둘 다 납세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거기에 쭉 가니까 끝에서 건축물로 끝났죠. 그럼 종부세 관련이 없다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니을에서 해운제 골프장 이만 나왔죠. 이만 나왔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관련 없는 것을 골라라겠으니까 거기에서 니은, 디귿, 니을로서 답은 4번 되겠죠.
제발 이런 문제만 나오길 비십시오. 5번입니까? 예, 알았어요. 5번.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해설이 중요한 거겠죠. 해설을 다 맡겨줬으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종부세 관련 있는 물건, 없는 물건 이거 구별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별했으니까 이제 종부세 세액 산정 들어가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10분 쉬었다 합시다.